김다현 양이 데스매치 이후에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거의 통곡 수준으로 펑펑 울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혈유통형 이진호입니다. 요즘 정말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BN에서 내놓은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역 가수 31명이 맞붙어서 그 가운데 탑7만 꼽는다. 이 탑7이 일본에서 선발된 트롯 가수 7인과 경쟁을 펼치는 구도입니다. 이런 컨셉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서혜진 PD입니다. 요즘 트로트는 거의 안 다루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에 트롯 오디션 정말 많이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겹다는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자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프로그램, 여러 방송사에서 이런 트롯 오디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원의 풀 역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신선하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다 정상의 자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현역가왕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31명이 맞붙는다. 더욱이 역발상으로 국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의 지역 예선을 거쳐서 일본에서 지역 예선을 거친 자원들과 맞붙게 된다. 이런 역발상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청률이 단 3회 만에 10.4%를 기록하면서 종합과 예능 부분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취재하기 위해서 접근한 이유가 사실 서혜진 PD가 만드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논란거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떡밥을 잘 차려 먹으려고 취재를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조금 더 흥미가 더 갔다. 그간 서혜진 PD가 만드는 프로그램마다 의도치 않게 제가 논란거리를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면서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프로그램 하나는 서혜진 PD가 시청자분들을 잘 사로잡는다. 아니나 다를까 1위부터 악마의 편집, 통수의 통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통상적으로는 심사위원단 혹은 국민 판정단들이 점수를 주잖아요. 그런데 현역 가왕의 경우에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점수를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경쟁자에게 점수를 주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반응들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작진들이 장난질 하나를 칩니다. 뭐냐? 참가자들에게 비밀 투표다라고 고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현장 심사위원들에게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모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했던 가수들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게 바로 서혜진 PD의 스타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회 만에 두 자릿수 10.4%가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최근에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쓰고도 10% 이상 못 넘는 드라마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단 3회 만에 넘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자체는 화제성과 재미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애초에 이 프로그램도 역시 논란거리가 많아서 논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는 트로트라고 불리지만 일본에서는 엔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일 가왕전인데 잘 보시면 트로트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트롯이라는 타이틀을 써야겠다라는 의지에 따라서 엔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트롯이라는 타이틀로 양국 가수들이 맞붙게 됐다. 현역 가수들 경연이라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 가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출연 가수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받고 있는 3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전유진, 김다현, 그리고 마스크 걸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행 자체가 참가 신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참가 신청을 받아서 그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작진이 눈여겨봤던 혹은 정말 실력적으로 빼어난 가수들을 제작진의 발탁 및 캐스팅이 있어야 합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연락이 온 가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는 겁니다. 내심 기대를 했는데 감히 나를 안 뽑아? 이런 가수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까다롭고 고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유진 양은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걸까요? 사실 전유진 양의 경우에는 스타라고 불릴 만큼 주목받고 있는 가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좀 말이 나왔었나 봐요. 왜냐? 데뷔 4년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데뷔 자체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워낙 실력적으로 탄탄하고 더욱이 팬덤도 굉장히 공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진 측에서 오히려 정말 눈여겨보고 이 친구가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잖아요.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이런 고등학생인 상황에서 이런 기대치를 받으면 사실 삐끗하거나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다수의 경연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연에서도 엄청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단 이 친구가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이 친구의 곡이 압도적으로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꼬마 인형이란 곡이 14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멍에는 96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투표도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초반이란 점에서 조회수는 정말 200만, 300만, 400만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영에 대한 전유진 양의 각오, 태도가 좀 남다르다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프로그램을 대하는 전유진 양의 태도가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 이 친구가 포항 친구거든요. 그리고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그동안은 엄마의 케어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홀로 독립을 하면서 자취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 친구가 인사성이 밝은 깍듯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밝고 에너지틱해서 현장에서는 긍정 요정이라고 불린다. 특히나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참여 가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대요. 현역이란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돈을 받고 행사페이를 받고 간 가수들이잖아요. 누구보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경쟁, 질투가 굉장히 심한 프로그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 전유진 양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왜냐? 예쁨 받을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네. 왜냐하면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니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질투를 받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배들 그리고 현역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면 항상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 사이에서도 좀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유진 양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높은 하이힐이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하려면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작진이 한번 물었대요. 하이힐 신어서 발이 너무 아프겠다 라고 했더니 전유진 양이 괜찮다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현장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밝고 에너지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누구랑 친한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동생이긴 하지만 또래인 김다연 양과 굉장히 친해서 현장 곳곳을 달릴 때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목받는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김다연 양입니다. 일단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정말 트롯 신동입니다. 보이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스트롯2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전 국민적인 인지도를 얻었거든요. 이 친구는 특히나 청학동 훈장님인 김몽곤 씨의 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니 해도 가장 압도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빼어난 실력을 과시하면서 현역 못지않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기 투표 역시 전유진 양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연에서 불렀던 300초가 108만 회의 조회수를, 가버린 사랑이 6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3위가 바로 린씨거든요. 그런데 날버린 남자가 56만 회입니다. 2위와 3위의 격차가 거의 50만 가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위인 전유진 양과 2위인 김다연 양 3, 4위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만큼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이 친구가 노래에 대한 자기 기준이 엄청나게 높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2위 기록하고 3위 기록했으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스킬만 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거의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산에 같이 올라가서 실제로 폭포수 아래에서 여행이 아니고 득음 훈련, 득음 고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대요. 바위나 폭포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면 아무래도 목이 트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고행을 통해서 폐활량도 굉장히 좋아졌고 노래 실력도 굉장히 날로 좋아지고 있다. 아직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구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도 최근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백운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위 사이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폭포 사이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폐활량적인 측면에서도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김다현 양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된 걸까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대요. 오디션 이후에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트롯 예능이다, 뭐 경연 예능이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출연을 했는데 웬걸 31명의 현역들이 정말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쟁심 그리고 신경전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가 15세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출연한 오디션들이 뭐 1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김다현 양이 탈락했다는 스포나 썰들이 되게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김다현 양이 실제로 지금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1대1 데스매치에서 린 씨를 찝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게 찝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자 부활전으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현역들이고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김다현 양 역시 부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김다현 양이 데스매치 이후에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김다현 양이 어린 나이에 오디션을 출연하면서 적지 않은 눈물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 눈물을 많이 보인 경우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통곡 수준으로 펑펑 울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어서 정말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뭐 그 내용이야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운 이유에 대해서 현장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김다현 양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곡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다. 아직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긴 하지만 스스로의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현장 반응에 대해서 실망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야 가수로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준과 연관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탈락했을지 여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진짜 탈락했어?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마스크걸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마스크걸입니다. 사실 뭐 이런 인물이야 현역이고 그리고 노래 목소리들이 뭐 변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몰라요? 솔직히 제작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진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일부 제작진은 진짜 모른다. 우리한테도 안 가르쳐준다. 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실제로 이 마스크걸이 각자 대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가수들의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막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 친구는 정체가 들키면 안 되니까 홀로 있는 대기실에서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물론 이 친구가 누구냐? 사실 몇 명으로 압축이 돼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이 친구가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작진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친구를 키우고 있다. 어쨌든 제 레이더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댓글로 궁금한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한 뒤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대박난 프로그램에 대한 숟가락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